차이나 리스크가 서쪽에서 눈덩이처럼 굴러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오늘도 전부 상한가 행진인데요. 초전도체 전도사로서 또 상온 상압 초전도체 상상초 장악사로서 오늘은 또 뭐가 나왔길래 상한가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이거는 이따 한꺼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 근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왜 서남이라는 기업이 자기네는 초전도체랑 상관이 없다고 제발 초전도체 테마로 엮지 말아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데도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겸손해, 역시 또 뭔가 있으니까 더 저렇게 연막작전 치는 거겠지. 원래 회사에서도 보면은 서로 내외하고 막 앙숙이기까지 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꼭 사내 커플 되더라고. 이렇게 막 그냥 상상 임신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상상초와 상상 임신 상한가, 이게 또 라임이 맞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가 그 서남은 오늘 또 상한가를 찍어버렸습니다. 한 달 전 4,000원에서 바로 일주일 전에 15,000원 찍고, 그러다 갑자기 툭 떨어져가지고 지난주에 다시 6,000원까지 꼬라박았다가 월요일날 상한가 치면서 8,000원까지 올라오더니 오늘 또 상한가 한 번 더 말아가지고 결국 10,000원대를 재탈환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것도 뭐 정상은 아닌 게, 오늘은 또 LS 전선 아시아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자기네도 초전도체 기업이 아니라고 그 서남하고 똑같이 얘기를 한 게 재조명되면서 이거를 또 시장에서 진짜 얘네들 왜 이래, 초전도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다들 겸손하고 애들이 샤이하냐고, 그 막 뻥카만 치는 2차 전지 쪽 애들하고는 수준 자체가 다르네 이러면서 원래 이런 데가 찐이야, 그렇게 또 막 달려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LS전선 아시아도 또 상한가로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참나, 우리 예전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그 텔레비에서 보면은 원래 제일 예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진선미 중에 진이다, 이런 사람은 꼭 겸손하잖아. 옆에 언니가 더 예쁘다고. 그리고 자기는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발표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여지없이 미스코리아 진으로 뽑히는데, 지금 K증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초전도체 랠리는 계속됐는데요. 어제 내일 뉴스에서 이번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가 그 LK99 인정하는 그룹에 동조를 하기 시작했다고. 심지어 여기는 크리스탈, 그러니까 투명한 LK99를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의 레시피만으로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상온 상압 초전도체 상상초는 아니어도 1차원적 초전도 현상은 확인됐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한 물질 이것만 해도 이 세상에 기존에 없던 신물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어제 미리 얘기했잖아. 근데 뭐 저는 무시할 수 있지만 미국 스탠포드대를 조수로 보는 그런 분들은 대체 댓글에 막 얘기하시는 분들 뭐 하는 분들이세요? 여기서 조수로 본다는 거는 그 상어 있잖아, 그 조수로 본다고, 그 무서운 걸 또 개무시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또 합류를 했습니다. 이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요즘 제가 하도 대학 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유학원에서 나온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자기네 간판 내걸고 또 박사 이름 다 까고 발표하는 이 실험 성과 논문, 이런 거는 인정을 일단 하자 이거예요. 아무튼 이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가 캐나다 내에서 2위, 그리고 전 세계 대학 순위 20위로 우리 서울대 38위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의 물리학과 내 스튜어트 블러슨 퀀텀 매터 연구소 소속 벤자민 쩌우, 중국계 같고, 그 다음에 마르셀 프란스, 이 두 연구원은 이번 이 LK99를 자기네도 그 알려진 레시피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주물럭거리다 보니까 이거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원래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연구하던 Y 세미메탈, 즉 과일 반금속 성분인 것 같다, 그 성분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과일 반금속이 뭔가 보니까 이거는 일종의 부분 초전도체라고 할 수 있는, 즉 내부 자기장이 제로, 0은 아니지만 대신 저항은 0이 맞는. 그래서 이제 결국 또 이거를 지금까지의 여러 검증 성과들에다가 합치면 이번 이 K상상초 LK99의 현주소는 뭐냐면은 최소 복합자성 최고 최대 상온 상압 초전도체 상상초까지 이렇게 분명히 열려 있다, 여기까지가 온 거예요.
자, 오늘의 중국 소식. 요즘 왕서방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 간밤에 월가에서 중국 GDP 성장률 후려치기 릴레이가 벌어졌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뉴욕 증시도 하락했는데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미즈호, 그다음 JP 모건까지 이제는 중국 올해 GDP 전망치가 아예 5% 위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바클레이즈 측은 중국 부동산 경기 추락은 시간 문제라고, 그래서 올해 중국 GDP 4.5%로 최하치로 잡았어요. 불과 6개월 사이에 100bp, 그러니까 1%를 깎아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어제 MLF 대출금리 깜짝 인하했다고 이렇게 막 떠드는데, 아니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님들만 해도 이거 중국 금리 인하 예상 못했던 분들 계신가요? 근데 뭐가 깜짝 금리 인하야? 거기다가 금리 인하 폭도 찔끔 0.15%포인트 가지고 아니 자기들끼리만 막 서프라이즈래.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날 여친이 자기 집에 놀러 오래. 깜짝 선물 준비했대. 그래서 갔더니 저쪽 방에서 막 개 짖는 소리가 들려. 근데 나보고 절대 눈 뜨지 말래. 그리고 이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나를 손 잡고 끌고 가는데 누가 봐도 그 멍멍이가 선물인데 아니 그게 무슨 서프라이즈냐고 다 들었는데 개소리. 그 와중에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국가통계국이 청년 실업률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거야말로 진짜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아니 거의 드라이아이스를 뿌려버린 급의 재앙이었다고 지금 난리인데요. 블룸버그는 지금 중국 정부와 시진핑에게 청년 실업률, 그러니까 이게 구간별로 나누는데 16세에서 24세까지 이 청년 실업률이 완전히 아킬레스건이 아니냐, 그래서 요걸 숨기려는 거라고 분석을 하고요. 그럼 이제 이게 지난번 시진핑 퇴진운동 그런 쪽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몰릴 가능성을 미리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차단을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 중국은 학제가 미국하고 그 대학이 비슷해가지고 7월 졸업이 일반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에 7월 대졸자가 1,000,000명이래. 야, 진짜 대륙의 스케일이. 이번 올해 7월달 대학 졸업자만 서울 시민만큼이 쏟아지는데 요거를 포함해서 청년 실업률 7월분을 아예 재앙적으로 나올까봐 이걸 감춘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봤겠지. 근데 완전히 그냥 형편없으니까 이러다가 진짜 폭동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비공개로 숨긴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일단 덮은 다음에 이번 이 대졸 취준생들이 조금 취업이 되고 청년 실업도 좀 해소가 된 다음에 연말쯤 슬그머니 청년 실업률을 다시 공개할 계획인 것 같은데 블룸버그에서는 이게 더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계획이라고 그렇게 봐요. 뭐 블룸버그의 분석이 곧 월가의 투심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 중국이 왜 지금 경기 부양책을 대놓고 과감하게 투입을 못 하느냐. 아니 솔직히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인하랑 금리 인하 한 0.5%폭 정도는 시진핑 전화 한 통화로 가능할 텐데 왜 화끈하게 정말 그 연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처럼 그렇게 정말 대륙의 스케일로 금리 인하 못하냐. 또 부동산 업체들도요. 중국 4대 그 국영은행 있잖아요. 뭐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하나 뭐죠? 뱅크 오브 차이나 그 중국은행. 그러니까 여기 통해 가지고 그 부동산 기업들 속한 지자체에다 브릿지 론 대주고 화끈하게 중국 정부가 보장하는 걸로 가면 되지 않나요? 이거는 뭐 시진핑은커녕 그냥 그 중국 인민은행장 이강, 이 사람 원래 이제 교체 유력이었는데 얼마 전에 깜짝 연임한 그 사람이 그냥 컨퍼런스 콜 전화 한 통 하면 이 정도는 다 처리되는데 도대체 왜 안 하냐? 왜겠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뭐. 만약 이렇게 가면은 진짜 중국 위안화 가치는 똥휴지 돼가지고 또 소로스 같은 하이에나들이 그 똥휴지 불살라 버리겠다고 달려들 게 뻔한데 그럼 진짜 중국 경기는 침체가 아니라 경제가 아예 그냥 파탄이 납니다. 이게 과장이 아닌 게 이번 주 들어서 원자재 시장을 보면은 뭐 원유, 천연가스, 구리, 니켈, 옥수수, 대두, 돼지고기, 심지어 커피 원두까지 그냥 전부 시퍼렇게 멍들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나 리스크에 같이 막 알아눕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왕서방 잘못되면 내 딸은 어떻게 하냐고 지금 막 곡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K증시인데 이런 왕서방이랑 같이 동업을 하는 동서지간이야 심지어 우리는. 근데 오늘 같은 날 K증시에서 뭐 성한 업종을 찾기가 힘든 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중국 단체 관광 풀리면서 뭐 여행, 호텔, 뭐 면세점, 항공 이쪽 뜨니까 이제 이게 한한령 해제의 어떤 신호탄이다 해가지고 그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수혜 업종이라고 했었던 게임, 엔터까지 다 오늘 하루 종일 투매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K뷰티, 여기에 한때 대장주였던 LG 생활건강은
오늘 장중에 50만 원도 깨져서 45만 원 근처까지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LG생활건강의 전 대표, 현재는 이 LG생활건강의 고문으로 돼 있는 그분이 상반기에만 급여 71억 7,900만 원을 여기서 받아갔어요. 주주들은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심지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고. 그것도 1년치 연봉도 아니야.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에만 71억 7,900만 원을. 거기다가 이 LG생활건강 전 대표 현 고문, 이 양반은 올해 3월에 또 휴젤 이사회 의장 겸 회장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또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을 텐데 이번에 이중으로 LG생활건강에서 71억을 또 챙겼다고. 근데 이 사람을 그 대형 채널에서 엄청난 경영인이라고 막 빨아줬던 거 기억하시죠? 뭐 경영의 신이라고. 17년을 LG생활건강 CEO로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매출이 감소한 해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뭐 주식을 사는 게 그 기업하고 동업을 하는 거라고 이런 개소리가 그때 나왔잖아. 아니 누구는 뭐 대표 그만두고도 고문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출근도 안 하면서 70억을 챙기는데 주주들은 지금 그 대형 채널 먼프로라는 놈이 LG생활건강 진짜 뭐가 헐도록 빨아줄 때 그때 주가 17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도 계속 그때도 사라고만 했지. 근데 그 LG생활건강 오늘 50만 원도 깨졌으니까 지금 3분의 1 토막도 더 나가지고 주주들은 한강이 눈앞에 지금 아른거리는데 이런데도 무슨 놈의 동업자야. 진짜 이런데도 그놈의 그 대형 채널은 지금 상장 심사 넣어놓고서 야 이제 몇 달만 버티면 이제 그땐 끝난다. 지금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자 이러고 이제 연락이 몸살이고 있대. 그러면서 툭 하면 뭐 누구랑 골프를 쳤네, 누구랑 저녁을 먹었는데 어쩌고. 그 사람들이 다 이런 LG생활건강 CEO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고 놀다 와가지고 방송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개미꼬시기에 앞장을 선 거라고. 아니 만나서 뭔 얘기했겠습니까? 아 우리 개인 투자자들 소액주주들 위해서 배당 늘려주세요, 뭐 좀 혜택 더 주세요, 이렇게 같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하여간 그런 거를 그 자랑 삼아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양심 수준하고 위선을 드러내는 건데 그걸 모르세요? 온갖 여의도의 마바라들, 브로커들, 주식파리들 다 불러다가 경제의 신이라고 포장해가지고 거의 질소 포장급으로 내용물도 없는 놈에가 그렇게 해가지고 뒤로는 자기들 이속 챙긴 거지. 그렇게 지난 몇 년 동안 동학개미들의 멘토니 뭐니 그러던 그 대형 채널이 앞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길잡이 행세하면서 뒤로는 금융사들 협찬 땡겨가지고 수십억 벌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시총 2,500억 원 잡고 상장까지 간다는 게 그게 벌써 같은 편이 아니라는 증거인데 근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광신도들이 남아있더라고. 이거 진짜 내가 지켜볼 거야. 진짜 고라니의 눈으로 똑바로 볼 거야. 거래소에서 이거 상장 승인해주나 안 해주나. 진짜 내가 로빈후드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상장심사 청구서라고 어디 무슨 SF 영화 E.T.가 지구 와가지고 막 손가락 마주치면서 불꽃 튀고 인류 구원한다 막 이런 망상급 소설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시총 2,500억 원에 인정해달라고? 보니까 그 내용에 2027년에 구독자 450만 명을 달성하는 걸 목표라고 써놨더라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하여간 중국 얘기하다가 또 흥분했는데 하여튼 중국 경제가 만약 이번에 자빠지면은 우리 그 IMF 때 97년 아시아 금융 외환 위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여파야.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기침하면은 한국 경제는 감기 걸리고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 경제는 얼굴에 가래 튄다.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장 오늘 K증시에서 정말 이 차이나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업종이라고는 없었다고. 진짜 초전도체야말로 이름값 한답시고 모든 걸 다 초월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는 CJ 제일제당까지 후드려 패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사료 소재가 라이신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CJ 제일제당 주력 제품이거든요. 심지어 글로벌 1위야. 그러니까 전체 라이신 시장 점유율 20% 넘게 이 CJ 제일제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돼지고기조차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줄이니까 이 라이신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CJ 제일제당 실적 우려에 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참, 근데 이 정말 CJ 그룹주들이야말로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타격 입으면 진짜 하루아침에 뭔 일 터질까봐 이제는 저도 막 이제 막 무서울 지경인데 거기다가 최근 이제 CJ 저격수로 쿠팡까지 이제 나왔잖아요. 햇반에서부터 올리브영 그리고 택배 또 그리고 OTT에서는 쿠팡 플레이가 아예 그냥 개봉관에 걸려있는 영화를 그냥 무료로 다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거는 CJ CGV랑 CJ ENM TV인까지 일타 쌍피로 그냥 보내버리는 모양새죠. 근데 지금 쿠팡하고 CJ가 저렇게 싸움 붙으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국내 유통업체 쿠팡한테 전부 개박살 나는 거 아니냐고 여기 신세계 이마트, SSG, G마켓 이 패밀리가 CJ 쪽에 서면서 연합군을 결성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미 유통업계 자웅을 가리는 이 싸움은 이미 쿠팡이 승기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쿠팡이 이렇게 지금 CJ를 완전히 뭐 거의 전 사업 분야에서 골로 보내려고 달려드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네이버가 요즘 뭐 이제 그 네이버 쇼핑하고 배송에 있어서 도착 보장 서비스 런칭하면서 휴일이고 뭐고 그냥 우리가 쿠팡 로켓 배송보다 무조건 더 빨리 갖다 준다고 지금 진검승부에 또 나섰잖아요. 근데 이 네이버가 2020년에 CJ 그룹하고 전략적 제휴한답시고 무려 6천억 원대 지분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쪽 CJ 물류랑 유통 쪽 이거는 이제 거의 네이버하고 지금 일심 동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6천억이 지금 3천억 원이 됐어. 왜? CJ 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CJ를 조지면 쇼핑하고 물류 라이벌인 네이버까지 한 방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네이버 쇼핑까지 저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걸 놓칠 리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쿠팡이 4분기 연속 흑자 기록했으니까 연간 기준으로도 완전히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주주들한테도 뭐 삼자 배정 유상 증자든 뭐든 하여간 우리가 CJ 숨통을 완전히 끊어 놓을 테니까 총알 좀 더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됐죠. 마침 어제 또 블랙락이라고 그 운용자산 규모 AUM 기준으로 세계 1위 자산운용사가 쿠팡 주식 2,200만 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도 떴어요. 반대로 지금 네이버 주주들하고 CJ 주주들은 다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입장이죠. 다음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모간 스탠리. 이 모간 스탠리 하면 또 생각나는 게 Winter is coming. 그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 보고서 한 장으로 당시 정말 96,800원에 10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던 삼성전자를 2년 동안 69전자, 74전자에 가둬버린 저주의 그 하우스가 모간 스탠리고 그리고 모간 스탠리 하면 누가 봐도 참 그 이름은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실제 대주주는 일본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인 바로 그 모간 스탠리가 2023년 IT 최선호, 비선호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여기 메모리 반도체 섹터 최선호주는 깔끔하게 딱 2개. 대한민국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 클라우드 역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최선호주. 다음에 또 보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아이폰이 비선호로 밀리고 샤오미가 안방을 차지했네요. 하여튼 그래서 모간 스탠리의 삼성전자 목표가는 95,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목표가 17만원. 그래서 투자 의견은 둘 다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입니다. 다음 이제 여름 휴가철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는데요. 여름하면 또 하이트 진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또 모간 스탠리 측이 요즘 켈리 있죠. 이거를 열심히 마케팅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성과에 대한 의무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솔직히 저도 이제 켈리 먹어봤는데 솔직히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그냥 카스나 저는 테라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음식점이든 뭐 술집이든 가보면 하도 그냥 여기저기 포스터 붙여놓고 막 프로모션하고 도배를 해놔가지고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켈리 이거 너무 안 팔리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의심이 돼요. 하여튼 거기다가 이제 소주 가격은 지금 정부에서 직접 컨트롤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 마진이 갇혀 있을 것으로 따라서 이 하이트 진로 목표가를 기존 25,000원에서 이번에 23,000원으로 하향하고 대신 투자 의견은 이퀄 웨이트, 즉 시장 비중으로 콜했습니다. 다음 모간 스탠리가 농심은 목표가를 기존 42만 원에서 이번에 47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은 역시 이퀄 웨이, 즉 시장 비중. 다음 HSBC가 이마트 목표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이번에 13만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은 그래도 매수. 다음 골드만삭스가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목표가 26만 5천 원에 투자 의견 매수. 다음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JP모간이 목표가 기존 2만 1천 원을 이번에 2만 2천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은 중립.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정부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 추진 상황 점검 여기 나서는데 참 이거 정말 지역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떠나가는데 그렇다고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를 또 보다 보니까 그냥 돈만 턱 안겨주고 알아서 먹고 살아보라고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아니 다 떠나서 이번 잼버리 예산 그걸로 그 지역 경제 거기서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일반 국민분들이 혜택을 가져갔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뭐 지역 뭐 다 떠나가지고. 당장 내 친구도 거기 새만금 근처에서 식자재 마트 하는데 좀 죽을라 그래. 새만금 특수는 님이 다 어디 갔냐고 지금 막 난리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정부의 이런 지자체 지원도 꼭 반드시 그 모태펀드 디스트리뷰션 하는 창투사, 신기사, 뭐 이런 민간 투자사들을 꼭 끼고 들어간다. 그래야 이거 제대로 투자가 집행되는지 뭐 성과가 나오는지 칼같이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는 창투사 관련주들, 다음 내일 산업부는 석유 산업계 간담회, 이거는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탄소 배출권 확보하라는 거고, 또 내일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한국에서 논의하자라는 보도자료도 나오는데,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뭐 AR, VR 이쪽이죠. 다음 내일 환경부가 면세점 업계랑 일회용품 줄이기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이제 슬슬 가을 하늘이 가까워지면 또 구제역의 시즌이 오는데, 내일 구제역 방역관리 방안을 농식품부에서 발표합니다. 증시에도 관련주들이 있어요. 다음 농축산식품 공공 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이 내일 있는데, 요거는 증시에서 스마트팜이죠. 다음 내일 해수부가 요거 뉴스플로우에 도배되기 좋은 이벤트인데, 제목이 카페리 선박 전기차 화재 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 훈련. 그러니까 이제 카페리, 자동차랑 사람을 함께 싣고 운항하는 그 배에서 전기차 한 대가 배터리에서 발화가 돼서 불이 나면은 옆에 차에 다 옮겨 붙으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또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그 대책으로 뭐 분리막이나 전고체 배터리 이쪽이 주막을 받겠죠. 주막을 받겠죠라네. 아니, 앞에 켈리 얘기 괜히 해가지고 술 생각이 나니까 지금 사극에 나오는 주막으로 지금 발음이 잘못 나왔잖아요, 지금. 진짜 이렇게 더울 때는 진짜 그런 주막에 가가지고 앞에 그냥 티셔츠 풀어 헤치고 막걸리 한 사발에 그냥 그냥 반은 턱으로 먹는 거 있잖아요, 쫙. 그 다음 내일 목요일 경제지표는 7월 수출입 물가지수, 이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 물가의 경우는 하향 안정화가 지속됐을 것이고, 수출 물가는 또 반도체 가격에 달렸죠. 뭐 다음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이게 또 나오는데, 이거는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게 참 지금 중국이 저렇게 지금 엎어질까 말까 지금 김용국 형님 호랑나비 춤을 막 추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랑 배터리 수요에 대한 우려가 3쿠션으로 우리 K증시까지 때리는데, 만약에 중국 전기차 수요가 줄면은 폐배터리 재활용 수요도 줄고, 그럼 이 둘 간의 경쟁이 또 붙어가지고, 요즘 진짜 지방 가면은 어린이집 아니면 학교가 다 요양병원으로 바뀌듯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 컨텐츠, 기업명 빅텐츠가 코넥스에서 내일 코스닥으로 신규 상장에 입성하는 날이고, 또 내일 목요일에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사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메이플 스토리 M, 이게 중국에 정식 출시되고요. 다음 내일 목요일 이벤트로는 스마트 디바이스 곱하기 소형 가전쇼, 그리고 64년 전통의 MBC 건축 박람회가 내일부터 주말까지 개최됩니다. 다음 내일 미국 증시에서는 현지 시간 수요일장 마감 후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시스코 시스템즈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2분기 실적이 공개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